예, 그럼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25번째 부동산 대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주도로 서울의 32만 가구 그리고 전국의 83만여 가구의 물량을 풀어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공급 규모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정부는 이제 공공주도로 오는 2025년까지 전국의 83만여 가구,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포함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공급 쇼크 수준의 물량이라고까지 강조한 만큼 역대급 규모입니다. 실제 설명 들어보시죠. 그간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히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의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32만 가구라는 이 규모가 분당 신도시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단순 계산해도 5년간 한 해에 16만 7,200가구의 신규 택지가 추가 공급되는 셈인데 기존의 정부가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계획까지 합하면 약 200만 가구 수준으로 역대급 그 물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최대 규모의 공급량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어떤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네, 좀 사전에 예고가 됐었는데요. 그동안 좀 활용되지 못했던 역세권 부지나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이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 개발해서 약 30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 중공업 지역에서는 최대 500%까지 높이는 동시에 이 기부 체납 비율을 좀 완화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네, 또 공공이 주도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약 1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년 거주 의무나 기존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하는 당근책을 사용해서 사업 유인을 좀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서울 인근이나 광역시 등을 포함해서 전국 한 20곳의 지역을 신규 택지로 지정해서 26만 가구 주택을 공급해서 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시장의 반응들도 어느 정도 취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규모가 역대 최대급 물량인 만큼 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수급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서울뿐 아니라 이 지방까지 전국적으로 좀 공급을 확대했다는 점도 지역 균형 측면에서 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정부가 시장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크게 보낸 셈인데요.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한다면은 무주택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 재건축이나 공공 재개발 사업에 어느 정도 좀 물꼬를 틔울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 또 재건축 2년 거주 면제 등 당근책을 좀 사용했던 만큼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의 총 물량 중에 한 70에서 80%는 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분양주택 물량입니다. 또 공공 분양에서 일부 추첨제를 좀 확대 도입한 것도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당첨 기회폭을 좀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예. 자,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당근책을 제시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당근책이란 게 먹는 사람이 달아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간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는 벌써 좀 물음표가 좀 찍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현실화되기까지 과제가 좀 많습니다. 우선 그 땅 주인인 민간의 참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좀 조율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다는 건데요.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얽혀 있는 토지주 보상 절차나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단기적인 공급을 원하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문이 있죠.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용적률 격차라는 게 모든 게 재개발을 만들어내는 아주 원활한 원동력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네, 또 정비 사업의 경우에서는 공공주도로 이제 신속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경우에는 이 고급화를 중요시하는 강남 재건축 대단지의 참여율이 좀 저조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이번에 투기 우려도 좀 방지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신규 매입자에게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규제를 뒀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또 이번 공급 대책이 대부분 재개발 지역 위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또 투기 세력이 몰려서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뭐 시장이 불안해지면 이 해당 지역을 사업 지정에서 빼는 등 좀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라고 조치를 했는데 때문에 좀 이 지역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대규모 공급을 통해서 이 자체가 좀 몇 년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이 이주 수요난이 많기 때문에 전세난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어제 이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하기보다는 좀 더 살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좀 여전한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이 고밀 개발과 신규 택지 지역의 이 장소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만큼 이 시간을 두고 이 기대 효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나 그리고 평가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비점들, 보완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또 전문가와 함께 추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박수정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